펠릭스님의 사연입니다. 버려진 건물의 중학생. 안녕하세요, 왓썹님.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살 직업군인입니다. 항상 유튜브로 섭님의 라디오를 꾸준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체험 경험담을 보고 저도 한번 제보해보고 싶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입니다. 2016년 연말, 저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PC방, 당구장, 영화관을 전전하며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가 4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친구들은 돈이 없어 PC방비에 영화비, 당구장비를 제가 내는 걸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 A가 밥을 먹다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야야,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니던 길 있잖아. 거기 오래된 건물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냐? 우리 거기 가볼까? 거기? 어린애 귀신 나오던데? 거길 왜 가냐 임마. 변당할 일 있냐? 오랜만에 펠릭스 왔는데 그런 데를 꼭 가야겠냐? 친구 ABC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저 혼자 다른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저희 넷은 중1 때부터 붙어 다녔던 친한 사이입니다. B와 C가 A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술이 좀 들어갔겠다, 술 기운인지 몰라도 A의 제안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이 새끼들 남자 맞냐?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살면서 흉가도 한번 갔다 오고 귀신도 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귀신 나온다는 소리에 쫄아가지고 그럴 거면 니네들 거시기 때라 임마. 저희 비아냥에 B와 C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술 한 잔을 원샷하고는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걸로 거시기를 때라 마라 그러냐. 야, 귀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래, 3년 동안 지나다니던 곳인데 뭐가 무섭겠냐? 가면 되지. 하긴 나도 전부터 좀 궁금하긴 했었어. A가 불판 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고기 한 점을 집어먹곤 출발할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11시쯤에 가보자. 그때까지 영화나 한 편 때릴까? 그렇게 친구들과 밥을 먹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 편 본 뒤 A가 말했던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밤에 폐교나 폐건물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낮에는 특별한 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밤에는 어느 공포영화 세트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섬뜩합니다. 건물은 짓다가 만 건지 철거하다가 만 건진 모르겠지만 곳곳에 드러나 있는 철근과 공사장에서 쓰는 그 안전제일 천막이 을씨년스러움을 한 배 더 보태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넷이나 있었는데도 건물에서 풍겨져 나오는 보스에 기가 눌려지더군요. A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건물의 문으로 저를 안내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야, 일바로 우리 씩씩한 군인 아저씨 한번 들어가실까? 내가 왜? 심령스팟을 소개한 네가 먼저 들어가야지. 원래? 우리 펠릭스 하사님 쫄으셨나? 아주 노랗게 질리셨네. 야, 무섭냐? A와 저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B가 그냥 다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고 플래시를 켜니 곳곳에는 딱 보아도 오래돼 보이는 먼지 쌓인 시멘트, 부서진 파편들, 벽에는 온갖 욕과 음담패설이 적힌 그래피터, 어지럽게 널브러진 공구들과 술병, 담배꽁초들을 보니 할림가가 따로 없더군요. B가 발에 밟힌 술병을 저 구석에 발로 굴려버리고는 투덜거렸습니다. 귀신 나온다는데 치고는 뭐 별거 없네. 뭐야, 괜히 시간만 낭비했잖아. 야, 그냥 우리 집 가서 치킨이나 때리자. 오늘 부모님 안 계시거든. B의 제안에 다들 동의하고 나오려고 할 무렵 핸드폰 플래시로 구석구석을 보고 있던 C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C의 손엔 성면이 뿌옇게 묻은 명찰이 있었습니다. 성면이 묻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본 이름은 김찬이었습니다. B는 왜 그런 걸 주워왔냐고 핀잔을 주었고 C는 기념품으로 가지겠다고 하고는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한 한기,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발이 땅에 붙고 말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아직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소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B가 굴린 술병이 있는 구석 옆
문이 없는 방이 하나 보였습니다. 술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호기심이란 놈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울음소리는 더욱더 서럽게 들려왔습니다. A가 휴대폰 플래시로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비추니 그곳엔 어떤 교복을 입은 아이가 구석에 쭈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옷을 벗긴 흔적과 군데군데 피와 먼지, 알 수 없는 흰 얼룩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론 저 아이에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죽일 놈의 호기심은 끝이 없더군요. 몸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아이에게 발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왜 울어?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엔 군데군데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저에게 손을 뻗더니 기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고 저는 그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와 호기심을 쫓아내었고 저는 기다시피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 역시 저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제 옷을 잡고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들, 도와주세요, 형들. 나 버리고 가지 말란 말이야. 아이의 처절한 울음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남자 넷이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뛰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죽자사자 뛰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그제서야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놀란 얼굴로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총각들, 혹시 저 건물에 갔다 온 거야? 저희는 아주머니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B는 아주머니에게 묻지도 않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을 다 이야기했고 그것을 듣던 아주머니께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거 딱 해라. 거기 아직도 남아있나 보네. 어린 게 불쌍해서 어찌할꼬. 아주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10여 년 전 어떤 중학생이 밤늦게 귀가하다 어떤 괴한에게 붙잡혀 그 건물로 끌려 들어갔고 몹쓸 짓을 당한 뒤 그대로 살해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이때의 일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그 아이의 망령이었겠죠.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빌겠습니다.